그대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자녀가 집을 떠난 후 부부 둘만 남았는데 예전처럼 할 말이 없고 함께 있어도 어색하며 왠지 모르게 서로가 낯설어지는 순간을 말이다. 아이 키울 때는 그렇게 바빴는데 이제는 시간이 남아도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고 옆에 있는 배우자가 불편하기까지 하다. 이것이 그대만의 문제인가? 아니다. 이것은 모든 노년 부부가 겪는 관계의 재정립 과정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부부는 일생의 동반자이되 그 모습은 시기마다 달라진다. 젊을 때의 부부, 자녀 키울 때의 부부, 늙었을 때의 부부는 각기 다른 관계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관계는 흔들린다. 자녀가 독립한 후 부부 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젊을 때는 사랑으로 시작했고 자녀 키울 때는 부모로서 연합했으며 이제는 다시 둘만 남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부부가 이 전환을 실패한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자녀가 사라지면서 대화의 중심이 없어진다. 결혼 초기 부부는 서로에게 집중했다.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모든 것이 둘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나면서 대화의 중심은 자녀로 이동했다. 애가 밥을 잘 안 먹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 학원은 어디로 보낼까? 대학은 어디로 갈까? 부부의 대화는 온통 자녀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이 20년, 30년 이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떠난다. 결혼해서 나가거나 직장 때문에 떠나거나 유학을 가거나 그러면 부부는 다시 둘만 남는다. 문제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자녀 이야기가 사라지면 부부 사이에는 침묵만 흐른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 응,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이게 전부다. 정약용은 말했다. 대화가 사라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말이 없는 부부는 함께 있어도 홀로다. 자녀가 대화의 중심이었을 때는 부부 사이에 공통의 목표가 있었다. 아이를 잘 키우자.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자. 아이가 행복하게 살게 하자. 이 목표가 부부를 하나로 묶었다. 하지만 자녀가 떠나면 그 목표가 사라진다. 이제 무엇을 위해 함께 있는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가? 그 답을 찾지 못하는 부부는 서로에게서 점점 멀어진다. 둘째,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이 흔들린다. 젊을 때 남편은 가장이었고 아내는 어머니였다. 남편은 돈을 벌어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집안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었다. 이 역할이 명확했기 때문에 부부는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필요로 했다. 남편은 아내가 집을 잘 지켜주기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고 아내는 남편이 돈을 벌어오기에 자녀를 키울 수 있었다. 그런데 자녀가 독립하고 남편이 은퇴하면 이 역할이 사라진다. 남편은 더 이상 가장이 아니다. 돈을 벌지 않으니 가족을 책임지는 역할이 끝났다. 아내도 더 이상 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는다. 자녀가 떠났으니 돌볼 사람이 없다. 그러면 부부는 생각한다. 나는 이제 뭐지? 내 존재 이유가 뭐지? 정약용은 말했다.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을 잃는다. 부부가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관계는 형식만 남는다. 은퇴한 남편은 집에 있지만 할 일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보고 낮잠을 자고 산책을 하고 하루가 그렇게 지나간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 계속 있으니 불편하다. 예전에는 남편이 출근하면 집이 조용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아내의 공간이 침범당한 느낌이다. 남편은 남편대로 답답하다.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야 하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아내는 아내대로 지친다. 남편이 맨날 집에 있으니 힘들어.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한데 역할이 사라지면서 부부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른다. 예전에는 남편이 가장이었기에 존중받았고 아내가 어머니였기에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도 아내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셋째, 서로의 결점이 더 크게 보인다. 자녀를 키울 때는 부부가 서로의 단점을 덮어줄 여유가 있었다. 남편이 좀 무뚝뚝해도 그래도 돈은 잘 벌어오니까, 아내가 좀 잔소리해도 그래도 애들은 잘 키우니까 이렇게 넘어갔다. 하지만 자녀가 떠나고 역할이 사라지면 서로의 단점만 보이기 시작한다. 남편의 무뚝뚝함이 이제는 무관심으로 느껴진다. 아내의 잔소리가 이제는 간섭으로 느껴진다.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참기 어렵다. 정약용은 말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보는 눈은 달라진다. 젊을 때 귀여웠던 것이 늙으면 짜증난다. 남편은 생각한다. 아내는 왜 맨날 잔소리야? 내가 뭘 해도 불만이야. 아내는 생각한다. 남편은 왜 말이 없어? 내 말에 관심도 없어.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이 쌓인다. 자녀가 있을 때는 아이 때문에 참았다. 애들 때문에 참아야지. 애들 앞에서 싸우면 안 돼. 하지만 이제는 아이도 없다. 참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부부는 예전에 참았던 것들을 꺼내기 시작한다. 당신은 맨날 그랬어. 당신은 한 번도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없어. 50년을 함께 살았어도 쌓인 불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불만은 더 선명해진다. 넷째, 건강 문제가 관계를 시험한다. 노년이 되면 건강 문제가 생긴다.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프거나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때 부부는 시험대에 오른다. 배우자가 아플 때 어떻게 대하는가? 정약용은 말했다. 부부의 진심은 병상에서 드러난다. 건강할 때는 누구나 다정하지만 아플 때 곁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동반자다.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간병한다.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챙기고 밥을 차려주고 옆에서 돌본다. 하지만 이것이 몇 달, 몇 년 이어지면 아내는 지친다. 나도 늙었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내 건강도 안 좋은데. 남편도 미안하지만 짜증이 난다. 아내가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되다니. 아내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다. 남편은 간병에 서툴다. 평생 밖에서 일했기 때문에 집안일을 잘 모른다. 밥을 차리는 것도 서툴고, 빨래하는 것도 서툴고, 청소하는 것도 서툴다. 아내는 답답하다.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못해. 남편은 남편대로 억울하다. 나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건강 문제는 부부 관계에 큰 부담을 준다. 서로를 돌봐야 하는데 자신도 힘들다.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의무로 변한다. 다섯째, 성격 차이가 더 커진다. 젊을 때는 성격이 달라도 서로 맞춰 살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성격은 더 고착된다. 외향적인 사람은 더 외향적이 되고 내향적인 사람은 더 내향적이 된다. 남편이 외향적이고 아내가 내향적이면 갈등이 생긴다. 남편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아내는 집에서 쉬고 싶어 한다. 남편,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친구들 만나러 가자. 아내, 나는 피곤해. 집에서 쉬고 싶어. 반대로 남편이 내향적이고 아내가 외향적이면 아내, 우리 어디 나가자. 여행이라도 가자. 남편, 나는 집이 편해. 그냥 있자. 이런 차이가 반복되면 부부는 각자의 길을 간다. 남편은 남편대로 친구들을 만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모임을 나간다.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대화는 더 없어진다. 정약용은 말했다.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지 않으면 함께 있어도 따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약용이 제시한 노년 부부의 지혜는 5가지다. 첫째, 새로운 대화 주제를 찾아라. 자녀 이야기가 사라졌으면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라.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고 관심사를 공유하며 일상의 작은 것들을 나눠라. 오늘 날씨가 좋네.
점심에 뭐 먹을까? 산책 갈까? 작은 대화라도 괜찮다. 말이 있어야 마음도 이어진다. 둘째,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라. 남편이 은퇴했다고 아내의 공간을 침범하지 마라. 아내도 자기 시간이 필요하고 남편도 자기 시간이 필요하다. 함께 있되 각자의 시간을 가져라. 정약용은 말했다. 가까이 있되 숨 쉴 틈은 남겨라. 지나친 밀착은 질식을 낳는다. 셋째, 감사를 표현하라. 오랜 세월 함께 살았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린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넷째, 과거를 들춰내지 마라. 당신은 맨날 그랬어. 예전에도 그랬잖아. 이런 말은 하지 마라. 과거는 과거다. 지금이 중요하다. 다섯째, 함께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여라. 부부는 함께 늙어간다. 서로의 주름을, 서로의 느린 걸음을, 서로의 잊어버림을 받아들여라. 정약용은 말했다. 늙음을 함께 견디는 것, 그것이 부부의 마지막 사랑이다. 결론, 자녀가 떠난 후 부부는 다시 둘이 된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젊을 때의 사랑도 아니고 자녀 키울 때의 동반도 아닌 이제는 노년의 동행이 시작된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 이것이 노년 부부가 가야 할 길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부부는 일생의 동반자이되 그 의미는 시기마다 달라진다. 젊을 때는 열정으로, 장년에는 책임으로, 노년에는 이해로 함께한다. 그대의 노년이 배우자와 함께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